상대 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입니까? 기업 규제와 기업을 뜯어먹는 민주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민주당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이런 세 가지여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은경TV입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예산안 처리나 이런 것에 바쁘지만 사실 밑바닥에는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상대 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든 화력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민주노총당입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민주노총당. 두 번째, 민주당은 반기업 정당입니다. 세 번째, 민주당은 친중, 친북 노선 정당입니다. 민주당을 이 세 가지의 성격으로 규정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 세 가지, 민주노총당, 반기업, 친중, 친북 노선, 이 세 가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민주노총당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강자입니다. 약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자동차, 민주노총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금속노조에서도 가장 큰 노조인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은 1억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성과급으로 4천만 원을 더 챙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평균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챙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전임자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과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어야 할 기업들을 오히려 외국으로 내쫓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상 취지가 좋게 비춰지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민법과 충돌하는 각종 조항들 때문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을 추진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노동자적이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부라고 규탄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개인이 파산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의 한꺼풀 벗겨보면은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사회적 강자인 민주노총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데 열심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을 민주노총당이라고 규정하고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같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북돋고 잘 살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민주노총 바깥에,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내지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민주당은 반기업 정당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기업을
키우기는커녕 뜯어먹거나 각종 규제로 활동을 제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기업 정당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큰 정부를 추구합니다. 즉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공 부분을 늘리고 공기업을 늘려서 이렇게 비대화된 국가 부분에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만들어야만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업 규제와 기업을 뜯어먹는 민주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광주의 지자체의 경험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광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세상에 광주에는 대형 쇼핑몰도 없다더라. 왜 그럴까 봤더니 대형 쇼핑몰이 오면은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형 쇼핑몰 업체에다가 기부금을 요구하고 각종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발 뒷발 다 손들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을 더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가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부가 기업 활동을 북돋아주고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정당을 원합니다. 그거 무슨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규칙, 서로 공정한 규칙, 상식성의 규칙만 잘 짜주고 집행하고 감시만 하더라도 창의력 있고 도전적인 기업인들이 나서서 그 길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당은 그런 정당입니다. 세 번째 공격 포인트는 민주당은 친중 친북 노선 정당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중국 당의 대표도 아니고 중국 당의 주석단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대사를 만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에 베팅하지 않고 미국에 베팅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충고를 들어야만 하는 이 현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봤던 사대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유업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기업 활동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치 북한의 핵무기가 곧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마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막은 게 뭡니까?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과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한미일 협의하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의 걱정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친중 친북 노선으로 핵 위협에 떨 거냐, 아니면 한미일 강력한 협력으로 북한을 위협을 제압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번영을 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공격 포인트는 국민들이 많이 수긍할 거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든 민주당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세 가지여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 포인트를 활용해서 다음 총선에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꿉시다. 함은경 TV입니다.